우리 명수님 MBTI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 MBTI 뭐죠? 그거거든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 뭐 저한테 그런 얘기했지만은 명수님 저보다 더 올곧지 않나요? 네? 되게 올곧고 되게 법 없이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그 저랑 그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되게 빈틈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삶의 유도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모르시는구나. 제가 은근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은근. 그래서 제가 한때 뭘 했었냐면 전 극도의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편한 게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같이 살아가니까 그 공동체를 좀 지켜야 될 지켜야 되겠는데 저도 저 혼자 있을 때 막 컨트롤 잘하는 좀 그런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할 때 반강제적으로 일단 출근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더 좀 더 자기 관리하게 되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성공의 8단계 전반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네. 저는 그 강의 앞서서 사업할 때 여러분 좀 제일 자신 있는 강의 그리고 좀 자신 없는 강의가 좀 있으세요? 네. 소미생 어떤 강의 제일 자신 있고 제일 못하는 건 뭐예요? 다 자신 있으신가? 음, 자신 있고 좀 어려운 강의는 시스템 강의? 시스템 강의 어려우시구나. 또 다른 분은 형석사님은요? 그 딱 틀에 정형화된 건 잘 못하신다. 음, 고수명 급장이 비슷하시네요. 음. 저는 제일 제가 힘든 강의 중 하나가 뭐냐면 저 꿈 강의예요. 꿈 얘기할 때. 왜냐면 살면서 진짜 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을까라고 생각하면 전 꿈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었냐면 직장인이었어요. 그 직장이란 꿈이 초등학생 때부터 직장인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취직 잘하면 돼. 그리고 직장인 하면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직장인이면 잘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남들이 뭐 대통령 과학자 할 때 왜 저런 게 꿈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허상돼 보였었고 그리고 좀 사람이 환경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봤던 그 만화가 전 짱구는 못 말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짱구는 몰려 아버지 그 그쵸 신영만님 씨 그쵸 그분 직업이 셀러리맨이잖아요 직장인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게 뭐 행복해 보였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직장인이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대학교 갈 때까지 그냥 취직만 하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꿈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한때 잠깐 그 게임 좋아할 때는 이제 이상적으로 프로 게이머 하고 싶다. 잠깐 그런 생각 해봤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잠깐일 뿐이고 한 번도 꿈에 대한 생각 해본 적 없었던 제가 이 네트워크를 만나다 보니까 다들 꿈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 주변에 또 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할 때 다 질문이 당신은 꿈이 뭡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도 초창기 사업할 때 들어보지 않았어요? 꿈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요즘 아까 들어보니까 초대도 하고 잘하시는 우리 크리스탈 사장님 꿈이 뭐예요? 네, 돈 많은 백수. 연주사님은요? 독립? 지금 독립해 계신 거 아닌가요? 같이 어 완벽한 독립. 혼자 해외로 떠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어 뭔가 간섭하지 않고 뭔가 이런 그렇구나. 되게 의외의 또 모습이에요. 우리 샘 사장님은요? 돈 많은 백수. 그래, 돈 없는 백수는 힘들까요, 그쵸? 네. 우리 사장님은요?
아, 호텔 좋은 데서. 어디? 음, 음. 다 채워주니까 청소가 귀찮으신 거 아니야 그냥? 꿈을 가정부득이라는 거 같아요. 어. 아이 여성분들이 가정부득이라면 되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취생활을 하지만 어 빨래를 개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진짜 그 빨래대에 거는 거 있잖아요. 아,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은비 리더님은 꿈이. 네, 심이 같은 느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은비 리더님 되게 부러워요. 저는. 왜냐면 진짜 많은 경험을 해보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스스로 생각에는 되게 적은 경험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꿈꾸지도 못했던 되게 다양한 것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혼자 해외에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 어떻게 저런 걸 할까? 근데 저도 느낀 게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해본 게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본 게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직장인이라는 꿈을 계속 버리지 못했던 뭐냐면 이 경험이 없잖아요. 해본 게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게 애매하게 좀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수사님 꿈이 조용히 지내는 거? 네? 은퇴? 어떤 은퇴요? 집에만 있을 수 있는. 그렇구나. 대화할수록 되게 난해하신 분. 어, 음. 저희 그 라인에 우리 홍은 기사님 생각나는. 어, 왜요? 그 뭐까지 뭐 진짜 비슷한데 대화할수록. 이제 은 기사님 한때 꿈이 그랬었거든요. 그 조용한 곳이라서 책이나 읽고 살고 싶다. 한량 같은. 근데 지금은 좀 더 욕심이 생기시긴 했는데 굉장히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꿈 뭐 찾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꿈은 이제 2번이잖아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2번 꿈이 좋으세요? 아니면 1번 꿈이 좋으세요? 2번? 그래요? 잠잘 때 꿈이 제일 좋지 않아요? 편안하니까. 2번이 제일 좋으세요? 역시 거의 이제 세뇌되듯이. 그쵸? 2번 당연히 저도 이제 2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꿈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사 갈 때 첫 번째 꿈은 돈 1,000만 원 버는 게 제 꿈이었었습니다. 돈 1,000만 원. 왜냐면 뭐 저도 항상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데 저희 부모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존경은 하지만은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았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결국 돈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내가 300, 400 벌면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깨줬던 게 저 네트워크 사업장이었고 3, 400 벌어서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3, 400 벌어서는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려도 어렵고 그럼 결국은 내가 1,000만 원 정도 있어야만 내 가족, 내 가정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최소치가 1,000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최소치가. 그래서 전 처음에 네트워크를 시작했던 게 왜 이걸 안 해야 돼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 살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근데 꿈 이전에 꿈이 아무리 또 물어봐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강의자들이 저한테 묻잖아요. 꿈이 뭐냐 했을 때 갑자기 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꿈 뭐하지? 다들 뭔가 차리고 싶다니까 전 술집 차리고 싶습니다. 왜요? 술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사람들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슴에 울리는 진짜 꿈이었을까 했을 때는 그냥 급조하고 만들어진 꿈. 근데 그 꿈도 계속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들고 싶다고 하다 보니까 되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되면 좋은 것과 진짜 간절하게 되고 싶은 것도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처음에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꽂히는 게 뭘까? 처음은 전 어쨌든 돈 1,000만 원 무조건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멘트할 때나 얘기할 때도 최소치가 이 정도 벌었는 생각으로 많이 멘트를 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했던 이유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뭐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긍정을 생각하면 긍정이 생각나는데 부정을 생각해도 부정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1,000만 원 벌어야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느낌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뭔가 행복하고 뭔가 재밌고 뭔가 희망차고 저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보다 그래 이것밖에 없어.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 아니면 내가 뭘 먹고 살 거야. 이게 굉장히 나한테 부정적인 주문이 언젠가부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슴 설레는 꿈은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는 일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 그룹장님이나 대표님들 얘기하면은 항상 꿈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희 꿈을 얘기했을 때 정말 가슴이 뛰냐? 여러분 꿈 얘기했을 때 정말 가슴이 뛰냐?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꿈 얘기할 때 한 번도 가슴이 뛰었다? 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내 거 지켜야 되니까. 근데 뒤에 제 꿈 얘기하겠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그런 얘기들인데 진짜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뭐 동기부여 영상도 봐도 막 계속 꿈 얘기라고 목표 얘기하는데 난 도대체 꿈과 목표가 뭘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헤매기 시작했었어요. 도대체 나의 꿈은 뭐지? 여러분 아까 말했던 꿈 얘기했을 때 막 진짜 가슴이 뛰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되면 좋겠다 바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한량이 되고 싶습니다. 화백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 이러더라고요. 화백이 뭐지? 약간 화려한 백수래요. 말 진짜 잘 짓더라고요. 그래 화백 되면 참 좋지. 그래 저렇게 지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진짜 내 가슴을 뛰는 꿈이 뭘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꿈을 못 찾으면은 여러분 봤던 책이죠. 비상식적 성공 법칙. 너무 많이 이름 간다. 뭐지? 까먹었네요. 많이 들어도.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꿈을 만약에 좀 찾기 어렵다. 아니 꿈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싫어하는 걸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올해니까 올해 하다가 도대체 그러니까 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대표님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 얘기하면 승현사님 꿈이 약해. 난 꿈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왜 약하다고 하지? 그래서 제 꿈이 이렇습니다면 그래? 근데 승현사님 꿈이 약해. 근데 꿈이 약해라는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난 도대체 뭐가 약한 걸까? 내 꿈은 이거로 얘기했는데 내 꿈이 잘못됐나? 이 생각도 하면 안 됐는데 더 소신껏 밀고 붙였어야 되는데 누군가 계속 말하는 거에 내가 내 꿈이 막 좌지우지되고 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내 꿈을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뭘까를 써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그때 그 하루 정도 제 시간을 빼고 카페에서 계속 그냥 써봤던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싫어하나 찾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돈 때문에 부모님하고 다퉜던 기억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부모님하고 처음 싸웠던 건데 제가 허리 수술할 때 그 군대 수술했거든요. 군병원에서 남자분들 이 얘기하면 허리 진짜 병자 된다고 절대 군대 수술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했습니다. 왜냐면 전 저희 집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돈이 없어서 그저 뭐라고 해야 되지? 보험도 제 거 안 넣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되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못 사는 거였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이제 현실을 듣고 집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얼만큼 얘기 듣고 이게 처음 듣다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저희 부모님 항상 저한테 잘해주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잘하는 모습만. 근데 그 모습을 처음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이제 힘든 얘기, 불편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분 좋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때 그 얘기가 약간 울먹거리면서 되게 답답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답답했거든요. 나도 허리가 나빠지면 안 되겠 나가서 수술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이제 안에 수술했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들하고 제일 친한 가족들하고 싸울 수 있구나. 이 저한테는 그게 크게 좀 트라우마로 남는 기억 중 하나예요. 왜냐면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한테 쓴소리를 했던 따졌던 기억이었거든요. 그때 어쨌든 그 기억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미안하는 게 크고 두 번째는 그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랑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것. 이 참 돈이 웃긴 게 정말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 진짜 일주일 전까지는 행복하고 뭔가 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뭔가 해보자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돈이 딱 안 되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우리가 말했던 추억과 말들이 다 거짓말처럼 멀어지잖아요. 근데 뭐 돈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돈이 잘못한 걸 수도 있어. 어, 그 또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상황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돈 때문에 사람도 멀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저는 은근히 내 주변 사람 힘든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가요? 아마 여러분 바운더리 크기가 다를 수도 있어. 진짜 내 가까운 사람 누군가 막 만약에 힘든 거 보면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저도 은근히 있어요. 저도 이제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봉사 정신이 투철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 추운 날 그 할머님들 막 고생한 거 보면 약간 마음 짠하지 않나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인류애가 누군가 인류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내 사람, 내 주변 사람들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네 번째는 싫은 소리 듣는 거를 제가 생각보다 많이 싫어요. 저는 수용의 자세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 점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저에 대한 지적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내 자존감이 바닥일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딴 사람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수용을 잘 못했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더라도 내 자존감이 딱 떨어지면은 안 돼.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 말에 휘둘리고 뭔가 프레임 씌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누군가의 판단에서 너는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냐? 때로는 너는 굉장히 게으르지 않냐? 또는 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되게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것 같아. 저 이런 얘기 듣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면 나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주면 약간 사람들을 욱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 또한 좀 이런 게 있다라고 했고 여섯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 감정 컨트롤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뜻은 다른 사람한테 비춰질 때 되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고 일단 사업할 때는 또 가는 최악이거든요. 이게 안 좋았고 내 자존감이 꺾일 때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을 제대로 못할 때 이 저희 감정이 올라올 때 뭔가 똑바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말을 똑바로 못해서 잘못 전달되거나 와전되거나 뭔가 좀 진행이 안 될 때 이럴 때 저는 굉장히 싫어했구나. 그리고 9번이 좀 저한테 좀 많이 컸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제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까요? 집에서 제품 자기가 편하게 드리잖아요. 드리면 그냥 저는 솔직하게 첫 번째는 효과 봤으면 좋겠다. 그래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제품을 드리면은 막 받는 걸 엄청 미안해요. 이거 네가 쌓아둬서 물론 약간 쌓이긴 했지만 그쵸? 약간 쌓이긴 했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한 마음으로 좀 잘 먹고 긍정적으로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먹으면서 굉장히 미안해요. 그러니까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덜 보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저를 키워준 것만으로 전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가끔씩 이제 한 얘기가 이제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네가 대학교 못 갔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원래 안 가고 싶었거든요. 아까 그 공부 얘기했잖아요. 시험 기간.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달 전에 시험 준비를 미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벼락치기 못합니다. 왜냐면 머리가 안 좋은 거 알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해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날 때 언제냐면 저는 이제 선배들을 어울려서 이제 족보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족보 얻은 걸 또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선했죠. 근데 성적이 내가 더 낮아요. 그 순간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사인데 내가 왜 져야 돼 이렇게. 하지만 또 술 먹고 풀었지만 하여튼 그런 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째 부모님이 제 눈치를 보는 거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리고 약간 저는 약간 패배의식에 젖는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왜냐면 어쨌든 뭐 이 사업을 하던 뭐 게임을 하던 뭐 운동을 하던 이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딱 젖어드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또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제가 쓴 거 봤잖아요. 뭐 연관이 다 있어요? 그냥 진짜 그날 감정이 마음대로 다 써봤던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뭘까? 물론
더 많지만은 추려서 가릴 거 가리고 한 게 이 정도인데, 근데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 쓰냐면 돈 문제가 컸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 힘든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종이 그 몰랐는데 저는 인정의 욕구가 진짜 큰 사람이었어. 저 인정 남들이 안 해주면은 뭐 안 해줄 수 있지. 저 약간 그랬었거든요. 표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속으로 저를 계속 돌이켜 보니까 저는 인정의 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아니라고 쳐냈으니 제가 좋았겠습니까? 저도 제 스스로 부대끼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하던 와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저 드라마 진짜 많이 보진 않는데 누군가가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드라마다. 그런 걸 한 번씩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전 스토브리그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태원 클래스 나온 거 제가 화면 녹화해서 잠깐 뜬 거 있거든요. 이게 제 꿈에 가장 가까운 말이지 않을까 해서 캡처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 누구도 저와 제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제 말, 행동에 힘이 실리고 어떠한 부당함도 누군가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봤죠? 죄송합니다. 이게 봤다고 해서 여러분 혼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동기부여 항상 도는 영상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꿈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영상이 그냥 딱 떠올랐어요. 저도 예전에 저걸 보면서 와 그래 내 꿈은 자유고 그리고 내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리고 내 주변을 챙길 수 있는 그게 제 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런 것들 잃어가면서 열심히 사업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병찬 사장님? 뭐지? 갑자기 웃으니까 신기하네. 하여튼 왜요? 나중에 따로 물어봐야겠다. 하여튼,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결국 아까 반대됐던 게 내가 돈 없는 것이고 내 인정 못 받는 거 내 사람 못 치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거 하는 게 내 꿈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저는 24년도 5월에 CFC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40살 때 그 부모님 모시고 페스타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왜냐면 제가 네트워크하면서 결국 부모님이 계속 걱정을 해왔고 지금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걱정을 좀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했고 당당하고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딜까 하니까 페스타에서 스피치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CFC라는 위치로 이때는 제가 이제 3CFC 이상 가는 걸로 목표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생각도 해봐요. 어떤 스피치를 할까? 어떻게 부모님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전 세계인들이 있는 데서 저희 부모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스피치를 한다?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 완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적극적인 내 후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생각해보면 해외여행을 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페스타에 가게 된다면 뭐 저희 일정 같이 돌아라 이건 아니고 부모님 두 분 따로 여행사 껴가지고 좀 여행할 거 하고 물론 이즈미어 공단 있으면 같이 좀 가입한다든지 막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왜냐면 두 분만의 시간을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 많이 가지세요.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원래는 그 전에 별로 여행도 아니죠. 차 타고 같이 돌아다닌 적도 많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좀 더 많이 돈독해지셔가지고 최근 들어 좀 많이 돌아다니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행을 그럼 같이 보내드려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페스타에서 부모님 모시고 정말 스피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스피치를 할까 혼자 막 중얼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5살에 100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요.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네트워크하면 결국 생기는 게 결국 저는 끊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시간과 경제 자유를 얻으니까. 그러면 가장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전 주식도 있고 투자도 있고 펀드 다 생각해봤는데 저는 네트워크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과 투자는 내가 뭐 잘 되면 좋지만은 통제가 불가능한데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인맥은 통제가 가능하고 대화가 되고 함께 합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나마. 그러면 100명의 CFC를 만약 만든다고 한다면 제 산하에서 그 사람들도 각종 꿈이 있을 것이고 그 꿈을 투자해서 후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투자 수익 얻고 서로 윈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꿈을 펼쳐 나간다고 하면 어떤 투자, 어떤 사업보다 가장 큰 수익이 되고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냥 썼던 꿈이었거든요. 예전에 썼던 꿈이었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결국은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번 걸 봤던 분이 전 대표님이고 고순명 그룹장님이고 유한국 그룹장님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생각하니까 물론 투자 얘기도 하시긴 한데 가장 크게 번 건 네트워크로 버셨다더라고요. 그럼 네트워크로 어떻게 버셨지? 이유는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뭐냐면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찾았고 그 두 사람이 각자의 꿈 그리고 팀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진짜 안정적인 소득은 투자 그리고 뭐 주식 부동산 이런 곳에서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진짜 안정적인 소득은 전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요즘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집 욕심은 크게 없었었는데 이게 또 감사한 게 저는 이제 뜻하지 않게 저는 고수명 그룹장 집에서 자본 적이 있거든요. 원치 않게 왜냐면 술 먹고 기억이 안 났어가지고 그 추운 날에 갔었다가 그때도 강의 듣다 보면 이제 스폰서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대가지고 고수명 그룹장 집 근처 갔거든요. 대화를 하다가 막 하다가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잘 끊겨요. 빨리 먹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하여튼 끊기고 다음날 딱 눈 떠보니까 집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안하니까 몰래 도망쳐 나오려 했었는데 강민이가 딱 불러서 갈게 해서 갔어요. 근데 바로 고수명한테 전화 와서 야씨 너 어디 도망가냐고. 그래서 저 도망 안 갔습니다. 야 강민이가 너 도망간다고 빨리 연락했어. 연락했잖아. 이러면 네. 도망간 게 아닌데. 그래서 집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따뜻한 김치찌개 계란말이를 해장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 저를 다시 불러준 우리 미래 제 스폰서가 될지 파트너가 될지 모르는 이제 강민님과 장기도 두고 그래서 그랬었던 시간을 보냈었죠. 근데 굉장히 포근했어요. 그리고 집이 복도가 있더라고요. 집이 복도가 있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처럼 저희 그 손님 모시면 그 손님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식탁도 그 약간 대리석처럼 좀 넓은 식탁 있잖아요. 넓은 식탁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거실도 굉장히 넓었었어요. 예전에 그 고수명 그룹장 밑으로 몇 명 많이 갔죠. 많이 가서 그 전에 시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대가족처럼 모여서 보낸 시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그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게 집은 진짜 큰 집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혼자 살 목표로 간다면 큰 집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같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지내려고 한다면 큰 집은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이제 펜트하우스를 생각했던 게 저는 그래도 바베큐 구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밖에서. 그러려고 한다면 좀 더 큰 집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 얘기하는데 벌써 30분이네요. 거제도 100평을 구하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래도 이제 저한테 어느 순간 그 네트워크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면서 어느 순간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약간 바램들이 생기시긴 했어요. 예전에는 바란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도 그냥 교회 생활 바깥에서 그냥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다. 낚시하러 가고 싶다. 그러려면 위치가 한 거제도 정도 한 30평짜리 집을 해주고 저는 그 옆에 40층 펜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좀 그때 지훈 쌤 되겠어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여유롭게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멍 때리는 거. 신지님 지금 하늘 보신 건가요? 하늘 보신 건가요 지금? 그쵸? 그런 걸 보면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좀 즐기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결국 이제 내추럴 플러스 했다면 뭐 최고의 동기부여주는 강사가 되는 생각을 했고, 네트워크 마케팅 강사, 그리고 이제 그룹장 대표 얘기했던 게 두바이 항공이 그렇게 좋대요. 그 하늘에 떠서 그 라운지 바가 있대요. 거기서 와인 한 잔 먹고 보드카 먹으면서 여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이제 돈이 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어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단어로 나를 설명해라 이런 그 영상을 봤었거든요. 저는 이제 행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게 뭘까? 왜 성공하고 싶을까? 결국 행복하려고라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으로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됐죠. 결단을 하게 됐는데 마인드셋 부분과 사업적 부분을 이제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가 마인드가 올바로 서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전 돈 1,000만 원 벌어야 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스스로 컨트롤하다 보니까 내가 재미가 없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셋 해야 되는 생각했었는데, 첫 번째 이불 계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룹장님도 얘기했고 대표 얘기했었거든요. 이불 계기를 하라고.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불 갠다라는 게. 근데 이불 개는 걸 지금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얘기하죠. 해냈어. 그래, 모든 작은 성공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진짜 그렇게 하루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니까 하고 있고, 아침 계속 오면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있고, 꿈을 시각하고 있고, 목표 10개 쓰기. 저는 이제 올해 하면서 목표 10개 쓰기, 이것도 아까 그 비상식적 성공부시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게 꽂혀서 쓰고 있었거든요. 올해 365일 중에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의 330일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근데 하니까 좋았던 건 뭐냐면, 싫으나 좋으나 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다시 각인돼. 맞아, 이걸 해야지. 김승호 대표도 그러더라고요. 100일 100번 쓰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자기가 교주가 됐을 거래요. 근데 100일 100번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목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말이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그래도 쓰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는 게 있어서 반성도 하고, 그 반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반성을 하면서 다시 좀 변화했었던. 그리고 책 읽기 하고 있고, 그리고 끝날 때 감사일기 쓰기. 이거 감사일기 쓰는 건 저희 유한건 클럽장님이 그 저희 몇몇 방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목표, 그리고 감사일기, 그리고 이제 뭐 학원 외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계속 꾸준하게 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감사일기를 쓰죠. 감사일기 잘 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 감정 따라서 감사할 걸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오늘 감사할 일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걸 감사하지?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괜히 누군가 막 말 한마디 건네준 거에 대해서 누가 말 붙여서 고마웠다. 다치지 않아서 좋았다. 뭐 이런 거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소하게 이 감사함을 잃었을 때 사람은 되게 옹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걸 쓰면서 제 마음을 다시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사업적인데, 저는 스폰서 이 센터에 나온다거나 만약에 미팅을 간다고 해도 스폰서랑 전화라든지 상담을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 내가 사업적 방향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시행착오를 줄일 때 가장 좋은 거는 경험자의 조언이라고 우리는 강의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스폰서 상담, 경험자의 조언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행착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의 상담을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스템 참석, 회사, 그리고 그룹, 라인,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스템에 다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행 한번 못 간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저도 굉장히 아쉽고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 시스템에 모든 참석해야 내추럴 플러스 회원으로서 내가 사업을 더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페스타 갔을 때 그 누구죠? 집을 팔아서라도 차를 팔아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가보니까 그 말이 왠지 알 것 같아요. 가니까 사업적 도구와 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건너서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느꼈던 이 동기부여를 전달한다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꼭 참석해야만 내가 달라지는 걸 또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말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룹에서 하는 시스템, 미라클 라이프 있죠.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있죠. 1박 2일 있죠. 여기는 무조건 참석한다. 간혹 사업하시다 보면은 그 고객 미팅 때문이나 그럴 때 원데이 세미나나 1박 2일 참석을 뭐 여기 계신 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못 본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요즘 원데이 세미나나 1박 2일, 1박 2일 아니지 원데이 세미나 들을 때마다 많이 놀랍니다. 진짜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체험 사례 나오는 것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상 플랜 풀어주시는 거, 와,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공 스피치, 성장 스토리, 아, 나도 저런 마음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저분은 저렇게 현명하게 이겨냈구나. 그래, 난 여기서 멈춰설 게 아니고 저걸 뛰어넘어야 되면, 뛰어넘기만 한다면 나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네라는 확신이 가져져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에서 하는 시스템. 저희는 이제 뭐 월요일 이제 2시마다 이제 SNS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듣는 정보들로 저도 꾸준하게 성장되고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올해 그래도 한번 이루고 싶었던 목표 중에 SNS로 딴 건 못했는데 블로그 방문자 1000명 찍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건 한 번 찍었어요. 아니 2번 찍었네요. 2번.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끌어가주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낌없이 퍼주는 파트너, 스폰서, 형제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능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제 목표인데 미팅 3건, 하루 6통화하고 카톡 9건 보내기 이건데 예전에 조연아 리더님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팅 3건은 아직 3건까지 잘 못해요. 근데 통화 6통화는 어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톡 9건 하기 하고 있고요. 블로그 1일 1개 포스팅하고 이것도 이제 전에 같이 했었던 이유로 1일 포스팅 한 2번 정도 빠졌나? 그 외에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 우리 명성이 끌어주는 스마. 어제 이틀 전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썸네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주말에 바꾸겠습니다. 근데 때마침 어제 시간이 됐죠. 그래서 어제 시간 된 김에 그냥 어제 또 바꿔봤어요. 바꾸고 이거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현실적이시거든요. 일단 올려봐야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올려보는 걸로. 결과는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너와 소통. 어쨌든 제가 사업을 크려고 한다면은 BA 입장에서 스폰서의 어제 대표님이 강의하셨던 것처럼 공동의 팀에 대한 목표를 파트너한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잘 못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 사업에 정체가 왔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되었죠. 근데 결단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만 해도 다 성공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고 못했을 때가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걸 꼭 이룰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명단 작성이죠. 어, 명단 작성 고수명그룹제 PT 그대로인데 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적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순위 긍정적인 사람, 꿈 있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 그리고 대상자 가리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할 사람 적는 것이 아닌 아는 사람을 적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있으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할 사람만 적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있어 최고의 저의 그 아는 사람의 마지노선은 저 부모님이었거든요. 일단 부모님이 저희 제품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달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부모님한테 처음 전달할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트 해왔던 기간이 있는데 뭔가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그 여러분들 뭐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ABAB식으로 글 써서 막 통화 어떻게 할지 막 써고 그랬거든요. 저는 내가 A 이렇게 말할 때 어머니 이런 반응일 것 같고 다 쓰면서 했어요. 왜냐면 한 통화인데 이게 되게 저한테 중요했던 통화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간절했어요. 왜냐면 이제 강의할 때 어, 가족한테도 전달 못하는데 떳떳하게 어떻게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정했습니다. 왜냐면 강의도 항상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한테 못해도 나 잘했는데 난 착각에 빠지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떳떳하지 않게 전달하지 명분 있게 전달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내추럴 플러스 만나서 참 좋았던 거는 가족의 체험 사례가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았어요. 항상 주변의 체험 사례 그리고 항상 형제 라인의 체험 사례 그 체험 사례들만 가지고 계속 썰을 풀다 보니까 이 뭐라 해야 될까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진짜 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게 되는 순간 말하는 게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 쉬운 예는 그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안 좋은 건 왜 줬을까요? 이 말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건데 계속 주변에 좋은 사례 그리고 뭐 요즘 지금 뭐 FDA 글라스 인증 받은 거 그러니까 너무 명분 있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근데 다른 회사도 명분 있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못 이겨내니까 날 뚫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1%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가족들한테 제품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던 물론 제가 좋은 소리 처음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지만 절대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고 근데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는데 한 가지 인정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고집은 못 꺾지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면서 부모님한테도 전달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누구한테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적는 것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저도 어느 순간 할 사람만 적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다 보니까 날 심하게 거절했던 사람 그리고 말 기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 연락하면 내 에너지가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또 가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아시겠지만은 필요할 때 막판 어 루테인 하나만 팔면 할 수 있는데 내 돈으로 13만 5천 원 클냐 루테인 하나 파냐 이 기로에 서면은 한 사람 찾아 안 찾아요? 또 찾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명단 관리는 단순하게 내가 물건 판매만 하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인맥을 꾸준히 관리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건데 저도 이걸 잊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라는 틀 안에 갇혀서 저라는 사람 안에만 갇혀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 그룹장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파트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 하시냐면 그래 힘들 수 있지. 근데 그 파트너 만약에 대표님이 관리하면 어떨까? 야 그 파트너 아니 그 사람 대표님이 연락하면 어떨까? 야 그 사람 고수명 그룹장 연락하면 어떨까? 고수명 그룹장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할 말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면 나랑 다른 거 알거든요. 근데 저도 사업하다 보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내 주변이 안 되는 거, 내 대상자가 안 되는 탓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단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핸드폰에 명단인데 명단이 계속 사라지게 되고 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명단들을 관리를 잘못한 제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문제인 거 그럼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건데 계속 이제 어느 순간 똑똑해진다 보니까 이제 안다병 있잖아요. 판단이 빨리 서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아무도 명단이 안 남아요, 나중에. 근데 또 막 위기상이 몰리면 어때요? 다시 안부 전화오고, 연말거리 삼아 통화오고, 또 이제 새해 되니까 새해거리 삼아 통화오고. 지금 너무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거리, 연말거리, 새해거리 다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설날거리 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모르게 가려냈던 것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프로모션 나왔었잖아요. 프로모션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저도 명단을 가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웃긴 건데 저는 부모님을 안 가렸다 했잖아요. 또 부모님 또 가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이제 제품 쌓인 거에 대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도 목표 이루고 싶고 나도 이제 그 프로모션 도전해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해서 막 그냥 평상시처럼 얘기하다가 근데 저희 아버지도 눈치가 빨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저를 보면 일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일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집에 가도 저한테 일 얘기 하나도 안 물어봐요. 밥 먹고 나서 그 같이 반주하고 밥 먹고 반주한 다음에 저랑 저에 대한 일 얘기나 걱정 얘기하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밥 먹는 순간 바로 드라마 보러 가세요. 드라마 엄청 열심히 봅니다. 그러다가 10시가 돼요. 그럼 바로 자요. 그 대화를 못 해요. 그 차라리 걱정해 줄 때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라도 풀 수 있는 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저도 목표 이루고 싶으니까 프로모션 나온 거 던졌죠. 때마침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요즘 추워서 이제 옥수선 일을 하시는데 추워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아빠 이참에 루테인 팔아봐. 지금 3+1 해. 야씨 난 그걸 못 팔아. 그래 또 거절당했구나. 근데 주말에 아빠 친구 보러 갔었었는데 아는 사장님인데 그분이 위암 수술해서 컨디션이 되게 나빠 보였어. 근데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요즘 피곤하지 않아. 잠을 못 자도. 그래? 그래서 루테인 한번 줘볼까 해. 진짜? 그럼 내 걸로 줄게.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알았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줬죠. 그냥 주는 것보다 내가 한번 가서 만나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제 저를 스폰서로 보질 않으니까 경험자를 보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주면 먼저 주면 어떨까? 야 그럼 너무 약판 티가 나. 알겠습니다. 또 뭐 수용했죠. 근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그 전달을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걸 또 느꼈어요. 거절 많이 당한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전에 한번. 그래서 그 아버지도 혼자 상상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도 사장이 그래서 돈 때문에 쪼들린 사람 아니니까 효과만 보면은 그 얘기 진짜 6개월 전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 사람 효과를 못 봤어요 정확하게. 근데 또 기대감을 또 겁니다. 그래 하나라도 전달되면 어떤 이런 생각을 좀 드는 거거든요. 또 이게 또 감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서 집에 내려면 감사하다고 또 맛있는 거 주고 이러면은 또 부담스럽다고 네가 돈이 어딨냐고 또 이렇게 또 하시지만 그렇게 또 전화 연락했던 것 때문에 또 하나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고객 중에 진짜 답을 한 번도 안 주는 고객이 있어요. 이분도 전에 한번 스토어로 우연히 판매됐었었는데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어떤 파트너 사장님이 저희 루테인이 그 약사가 권한다는 그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약사가 추천한 루테인이라 해서 그거 다 캡처 떠가지고 다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6개 사신돼 가지고 또 저는 제 기준에 또 너무 기쁜 거죠 또.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진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뭔가 계속 해보려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뭐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줬던 정보 아시겠지만 누군가 체험 사례나 정보 올린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에 대한 집착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 아무 쓸모없는 사례들이고 아무 의미 없는 자료들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뭔가 연락할 수 있을까 거를 찾다 보면 그 자료들 하나하나가 되게 귀중해져요. 와 이렇게라도 연락해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진행하고 있고 오늘 또 연락을 돌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명단을 계속적으로 내가 조금씩 가리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계속 원래 상태로 돌리고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 긍정적인 꿈이 있는 욕심 있는 사람. 근데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거절을 많이 당하고 나한테 왜 저렇게 모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플레이 안에 뛰어노는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내가 대화를 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인 거죠. 근데 대표님도 그렇고 돈 좀 있는 분들,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은 부정적이지 않으시대요. 오히려 정보에 열려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에 두드려 맞고 항상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놀 수 있는 물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명단 타겟을 하려고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내가 연락하기 편한 사람하고 연락하기 어려워져요. 왜냐면 지금의 나는 저도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랑 연락한 사람들이 지나다 보면 다 비슷하지 않아요 스타일이? 거절도 비슷하게 하고 핑계도 비슷하게 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엄청 긍정적이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리크루팅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그 사람과 나랑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스타일 자체가 다른 거야 나랑. 그럼 결국은 내가 환경을 변하려고 한다면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쵸? 명단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변화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생산적이고 꿈이 있고 욕심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계속 다니고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끔 누가 변해야 된다? 제가 변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 가리지 않기. 한 명 뒤에는 250명이 있다. 항상 이걸 보는데 제 주변 한 명 뒤에는 항상 한 사람도 없는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하지만 숨어있는 250명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사람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장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 사람 귀하게 생각해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귀했던 그 한 사람이니까 저도 이 자리에 남아있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다 생각해요. 여러분도 귀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을 통해서든 스폰서님과 대화를 통해서든 귀했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 남아 계셨고 그리고 더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단계인 건데 그럼 우리가 연락하는 대상과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귀한 대우를 받고 귀하게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남과 초청 하루에 5통하기 그리고 이제 호기심 자극해라.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많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언젠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수소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니까 썰을 엄청 풀었죠. 그분들이 회사로 참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막 보상 플랜으로 어떤 분은 전화로 보상 플랜 얘기를 네트워커들끼리 저한테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알 거 아니까 칠 거 치고 막 얘기해요. 그럼 비전 느껴서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라고 하면 뭐라냐면 다 들었습니다. 어, 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니요, 거의 다 알았는데요. 거의 다 알 수가 없는데. 왜냐면 보상 플랜 10개 중에 2개밖에 얘기 안 해. 어떻게 다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하지만 그 통화 자체를 이미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나고시 대표님 말한 것처럼 전화는 만남에 대한 거리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급하고 그리고 너무 열정만 앞서다 보니까 요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썰로 다 풀다 보니까 전화 풀다 보니까 만남이 안 되고 고객 초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에 좀 늦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과 비생산적 활동. 그 고수명물질 PT 예전에 센터에 앉아 있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센터에 앉아 있는 시간은 사업한 시간이 아니다. 근데 나고시 대표는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원래 잘 못했다가 미팅 하루 3건, 전화 6통화, 카톡 9건 이거 왜 적었었냐면 나도 어느 순간 젖어들었다? 그게 젖어든 게 맞죠. 나도 어느 순간 SNS만 하고 거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쉬다 보면 시간 훅 가 있고. 그러니까 내 시간 관리를 내가 못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SNS 하던 뭐라던 사람을 만나서 결국 리크루팅하고 결국 나를 함께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어느 순간 퇴화되고 까먹게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했던 거죠. 하루에 이것만큼 꼭 해야겠다. 왜냐면 이게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날 수 있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내 하루 일과에 이것만큼 꼭 해야겠다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대로 하면 되냐?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내가 쓰고 할 때랑 안 쓰고 할 때랑 엄청 달라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이것만큼 꼭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뛰는 것이다. 이 말 너무 뻔한 말인데 진짜 뻔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내 추천 활동을 멈출 때를 생각하면은 내가 자신이 없어. 내 추천 활동 멈추시는 분들이. 근데 후원만 잘한 데서 된다?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 확신이 넘치면은 결국 진짜 후원 수당까지는 수당이 똑같지만 수익을 극대화로 나누는 건 이제 리더십 수당이잖아요. 그럼 내가 돈 욕심 많은 만큼 추천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 추천 활동을 통해서 후원을 계속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확신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 추천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추천 활동 멈추고 아까 대상자를 또 가리게 되죠. 이 사람 될까 안 될까라는 걸. 그 가끔 파트너들한테 저도 이제 이론상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떤 만남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죠. 만약에 30분 정도 보는데 돈 1,000만 원 준다면 안 나올까?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스스로한테 이걸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 된다고 한다면은 돈 1,000만 원 벌 수 있다면 무조건 나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비전을 못 줬겠죠. 보고 싶게끔 안 했겠죠. 그게 나의 문제점이고 약했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계속 안 돼 안 돼 하니까 안 되는 이유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승현사 안 되는 이유 말고 되는 이유를 가지고 와봐. 너무 똑똑해. 안 되는 거 너무 잘 찾아. 그럼 되는 건 뭐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네. 그 똑똑한 머리로 되는 이유를 찾았으면 그렇게 해서 이유를 잘 찾으면 되는 걸 찾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 다르다는 게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나한테 도움될 수 있는 계속 그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의도적으로도 많이 하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100도에 끓는다. 뭐 너무 아시는 얘기죠. 물은 100도에 끓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99도는 의미 없다. 100도 됐을 때 끓기 때문에 우리 사업도 뛰어넘을 건 확실히 날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계치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스스로 한계를 안 정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고 사람들 모를 것 같아. 이게 어느 순간 내가 내뱉는 말이 내가 내 스스로 정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되게끔 하려는 목표가 있었을 때 내가 변하고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힘들고 답답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힘들고 답답한 경우가 어느 순간 저도 그랬지만은 주변을 계속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표님 말이 진짜 와닿는 게 유영그룹의 말처럼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에 대표님은 어땠을까? 고수명 그룹이면 어땠을까? 최근에 해서 대표님들 롤모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현이라는 세 글자 틀에 갇혀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밖에 성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CFC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더 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인드 그리고 내 행동이 CFC 된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항상 내 기준, 내 틀로 모든 시야를 보다 보니까 나의 한계가 금방 드러나는 거죠. 저도 이걸 이론상 알지만 또 깨닫는 건 굉장히 또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뤄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꼭 이뤄야 된다는 그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변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뭘 느꼈냐면 새해 가기 전에 왜 나한테 이런 강의를 했을까? 2024년 목표 잡아라는 얘기시구나. 이렇게 또 긍정적인 생각을 또 준비를 막 하면서 또 이게 쓰여져 있던 거긴 한데 제 스스로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여러분 또한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감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마감을 떼야 다음 달도 있는 것이지 다음 달 준비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달도 없거든요. 왜냐면 포기도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꿈,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 누가 만들어서 심어준 꿈 말고 진짜 자기 꿈을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이 정해지면은 그냥 당당하게 외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 꿈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웠었어요. 왜냐면 너무 허상이라기보다는 뭔가 너무 먼 얘기 같았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내 꿈을 정하고 그리고 내 꿈에 맞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꿈을 같이 할 수 있는 명단, 그쵸? 꿈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찾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해서 같이 더 좋은 사람을 찾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11시 1분입니다. 너무 잘 끝냈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도 그 정말 어쨌든 시작 1번이 꿈이잖아요. 그 저도 예전에 왜 꿈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 매번 강의하면서 꿈 목표 설정 전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저 말이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말이었거든요. 1,000만 원 벌어야 됩니다. 그 이상 꿈을 잘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스스로 내 꿈에 대한 좀 더 집중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좀 삶의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원하는 꿈, 원하는 목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